자,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쪽 같은 내 통장 999의 처리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와 함께 돈테크만 윤명한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얘기들 나눠볼까요? 2025년 올해부터 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죠. 네. 그런 만큼 100세 시대에 노후와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무척 큰데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연금을 잘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연금은 잘 준비하고 싶죠. 전문가님 말씀처럼. 근데 그게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항상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럼 쭈디는 네. 연금을 준비하려고 할 때 특히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던가요? 금액이요. 얼마를 준비해야 적당할까? 이게 제일 고민되죠. 다른 것보다도.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우선 연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금액도 고민인데요. 우선 내가 어떤 상품에 얼마를 넣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 활동을 하면서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부터 살펴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금에 얼마를 넣어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 요걸 고민하기 전에 우선은 지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부분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고 있는 것부터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상황이 어떤지를 미리 파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개인연금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반, 그리고 내 월급에서 반 해서 소득의 한 약 9%를 의무적으로 납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퇴직금 쌓이고 있잖아요. 이 퇴직금도 역시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네. 혹은 나중에 내가 일을 그만둘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따로 준비하는 퇴직금이 없기는 하지만 네. 직장 가입자 역시 내 월급에 계산을 해보면 약 9%는 내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과 함께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내 급여 대비해서 쌓이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을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따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이 정도 쌓이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20% 정도는 준비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연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있으니까 난 뭐 괜찮구나. 더 이상 준비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내 개인연금을 뭐 따로 이렇게 좀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고, 다만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만나보면은 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시작조차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으니까 내 개인연금을 너무 부담스럽게 큰 금액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적정 금액을 좀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데, 맞아요. 물론 뭐 나는 내 노후에 소득이 한 20% 정도만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되겠죠. 내 소득의 20%만으로 나는 노후를 살 수 있다. 네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따로 준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 정도로 괜찮으신 분들이 많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의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적당할까? 이 질문을 저는 항상 저 스스로한테 하거든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늘 하는데 최소 어느 정도여야지 좀 적당할까라는 고민이 항상 남아요. 어느 정도여야 적당해요? 그래도 최소한 내 소득 대비 약 한 50%는 노후에 내가 연금으로 소득 대체를 한 50% 정도쯤을 유지를 한다. 정도쯤이 아마 좀 어떨까 싶습니다. 50%? 네. 반 정도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노후에는. 네. 국민연금이 소득 대체율 40%를 위하 노력을 하고 있고 퇴직금을 고스란히 연금으로만 쓸 수 있다면 50%가 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국민연금이 나중에도 지금 같은 장점을 살려서 기능을 발휘해야 하고 퇴직금 역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목돈을 연금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일단은 붙네요. 네네. 어. 그런데 좀 우려스럽게도 국민연금은 개혁을 통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수준을 좀 유지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예측들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 많이 되죠. 네, 국민연금도 뭐 개혁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데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퇴직금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나중에 퇴직금을 받아서 고스란히 내 연금으로 쓸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자녀분들의 뭐 독립자금을 위해서 혹은 내가 제2의 창업을 위해서 내 퇴직금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동안에 내가 내고 있었던 국민연금이나 쌓이고 있었던 퇴직금을 내 연금으로 고스란히 지금처럼 내가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상황은 아직 녹록지가 그렇지 않죠. 못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60, 70대에도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은퇴가 늦은 그러한 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퇴직 후에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건 최고의 연금, 최고의 노후 준비를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실 체력도 좀 건강도 좀 따라줘야지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연금을 조금이라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지금의 소득을 나중으로 옮긴다는 개념으로 일정 부분만 그리고 IRP 같은 개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세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운용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보증형 상품들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니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인 국민연금 그리고 또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나 하나도 안 돼 있어라는 걱정만 가지고 살 건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한 어느 정도의 양은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를 또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서도 전문가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이게 얼마를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쯤을 준비를 해야지만 괜찮을지. 그런데 우리는 의무적으로 약 한 20%를 내 소득에 대해서 차감을 하고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대 후반이나 30대에 우리가 일을 시작을 해서 65세 전후로 해서 퇴직을 한다. 그러면 약 내가 급여 활동을 하는 시간은 30년 정도쯤이 될 겁니다. 그렇죠, 보통. 그리고 65세에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나서 우리 평균 수명을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 한 앞으로 한 30년은 또 소득이 없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길다. 네,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우리는 30년을 일해서 소득이 없는 또 30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50%는 나중을 위해서 좀 밀어놔야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긴 하겠죠. 50%도 사실 적네요. 네, 진짜 최소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30년간 일을 해서 30년 동안 소득 없이 생활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정말 많이 준비를 해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로 지금 소득의 50%는 남겨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그런데 이미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우리는 20%를 뒤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담을 갖고 내가 지금 소득의 일정 부분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가지고선 준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소득의 한 10% 혹은 생활비를 한 10% 정도쯤을 아껴서 부족한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의 생활비 10%가 나중에는 노후에는 20%, 30%의 생활비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매달 500만 원을 쓴다 그래도 나중에 내 65세 이후에 그 생활비 그대로 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생활비는 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10%는 나중에 내 노후에 20% 혹은 30%까지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중이 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 정도쯤이라도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말씀입니다. 네. 노후 대비는 시작이 중요하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나는 생활비를 좀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은 생활비의 5%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 웃으세요? 생활비로 얼마를 쓰시길래 5% 아니, 정도를? 아니 뭐 어쨌든 네,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퍼센테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어. 생활비를 10% 아껴서 노후의 생활비 20에서 30%의 가치로 만든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히 말했다 혼났네. 그러면 네. 개인연금 10%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또 어떤 상품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요? 네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는 상품들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연금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국가에서도 연금 상품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세액공제. 내가 세금을 연금 상품으로 가입하면 돌려받는 그러한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연금을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연금을 받을 때 내가 거기에 붙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죠. 전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각자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앞으로의 지금과 같은 상황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한번 냉정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개인연금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50만 원으로 준비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지금은 30만 원 혹은 40만 원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개인연금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2025년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3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전문가님들께 고민 있습니다라고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은 워낙에 연기를 잘하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 맞게 꽁트로 재구성을 하죠.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이번 달 생활비가 또 빠듯하네. 어디서 또 아껴야 되나?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왔니? 엄마, 나 태권도 학원 보내주면 안 돼요? 태권도 학원은 왜 갑자기? 내 짝꿍 현아가 태권도 다니잖아. 응. 같이 다니고 싶어서. 아이고. 안 돼? 나 다닐래. 엄마 나중에 내가 금메달 따서 호강시켜줄게. 응? 금메달? 아유, 우리 원천이가 꿈이 크네. 뭐 건강에도 좋은 건데 다니지 뭐. 내일 엄마랑 같이 학원 가보자. 아싸! 어머니, 명아님 왜? 저는 보컬 학원 다니고 싶습니다. 무슨 학원? 전 나중에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갈고 닦아야죠. 내가 어머니라고 할 때부터 불안했다. 아니 너 음악 점수 지난번에 30점 맞았잖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깜짝이야. 아유 웬일이야. 노래는 잘하네. 노래 실력은 점수와 상관없죠. 와, 우리 형 진짜 잘한다. 그래 가자 가. 진짜 노래 잘하시네요. 유명한 전문가님. 40대 중반 부부의 사연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본인들 노후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꿈이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네. 학원도 막 여기저기 다니고 싶고 그럴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부부를 위해 쓸 돈들은 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까지 부양을 했다면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사연자분 역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본인들 노후는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노후를 위한 연금을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준비한 노후는 두 분의 국민연금 그리고 아내분의 개인 퇴직연금 정도가 전부고요. 거기에 걱정인 건 앞으로 아이들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뮤지컬 배우가 꿈이면 물론 저희가 꽁트로 재구성한 거긴 합니다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 교육비부터 시작을 해서 또 대학에 들어가고 하면 학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 이 가족의 재무 상황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두 분의 평균 소득은 월 750만 원 전후 정도쯤 됐습니다. 적지 않아요. 네, 적지 않은 수준인데요. 그리고 지출은 아이들 교육비 포함해서 매달 450만 원의 생활비가 들고 있고요.
되고요. 남은 250만 원 중에서는 차량 할부금으로 60만 원, 그리고 주택 상환에 대한 대출 상환으로 120만 원, 그리고 4인 가족의 월 보험료로 80만 원, 그리고 따로 아이들의 학자금 준비를 위해서 저축 50만 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매달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살짝 남는 달도 있지만 부족한 달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남은 돈은 비상금 통장으로 활용을 해서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잘못하고 계신 것 같진 않아요. 네네. 네네. 화물차 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량 유지에 관한 비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남편분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유류비 상승과 차량 강가에 따른 부분, 그리고 나중에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고민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여유가 있어서 저축을 좀 많이 하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선에서 막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차 이렇게 교체할 때 그리고 또 기름값 오르고 그러면 이거 운행은 또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말고도 돈이 지출될 곳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두 분이 열심히 도와주셨겠죠? 네, 그래서 우선 생활비를 좀 더 아끼고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향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4인 가족 보험료를 살펴보니까 보험료가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남편분은 운전자 보험을 포함한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이렇게 해서 한 달에 45만 원씩, 그리고 아내분은 실손보험과 종합건강보험 15만 원, 그리고 두 아이의 보험은 20만 원까지 해서 매달 80만 원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남편분 보험부터 조정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이 닷건 중복해서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운전자 보험을 다시 하나의 상품으로 보험료를 좀 절감을 해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종신보험은 아쉽지만 정리를 좀 하고 사망보장이 저렴하게 아이들이 대학을 마치는 그 시점까지만 보장을 받는 정기보험으로 가장의 사망보험을 좀 저렴하게 다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보험과 실손보험은 유지를 하고 부족한 중요 진단금과 수술비를 비갱신형 상품으로 12만 원의 보험으로 준비를 좀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45만 원의 보험료를 25만 원으로 줄여드려서 매달 남편분 같은 경우는 20만 원의 보험료 절감을 좀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남편분의 고민이 내가 차량 교체되는 그 시기에 대한 목돈이 좀 고민이셨어요. 네. 그런데 요번에 종신보험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해지환급금으로 그 부분들도 해결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편분이 걱정하는 부분들, 남편분이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진짜 가족들의 생계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셨겠네요. 네. 자, 그럼 아내분의 보험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아내분 보험은 다행히 잘 가입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두 아이들 보험이 매달 20만 원씩 나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만기가 짧았습니다.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만기 시에 돌려받아 아이들을 위한 돈으로 쓰려고 하셨답니다. 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기가 되면 그 이후에 아이들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네. 그것도 아마 더 높은 보험료로 다시 또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20년을 또 더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때 당시에는 아내분은 아주 먼 얘기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못 느끼셨기 때문에 만기가 짧게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보험을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통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다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오히려 보험료는 15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아이들 보험도 역시 정리를 하면서 발생한 해지환급금은 나중에 아이들 대학 학자금을 보태기 위해서 IS 계좌의 예금 상품으로 준비를 하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나중에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이 됐는데 그 부분도 아이들의 상품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여윳돈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걸로 이제 모아두시게 됐다라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아내분의 걱정이었던 노후 준비 이 부분이 아직 숙제로 남았어요. 그렇죠. 보험료에서 줄인 25만 원과
생활비에서 일정 부분 줄여서 30만 원으로 아내분의 보증형 연금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네. 65세 때부터 34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지금 줄인 돈은 30만 원인데 평생 받을 수 있는 돈이 34만 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네네. 아내분이 이제는 연금으로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30만 원, 10년간 납입을 하는 건데요. 65세 되는 시점에는 내가 냈던 보험료, 월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34만 원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개인연금이 매우 좋아진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전보다 개인연금은 좋아졌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네. 네. 그중에서 이제는 보증되는 이율이 예전보다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준비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아내분이 가입한 이 보증형 연금은 20년간 7%의 확정 보증 이율로 연금액을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65세에 내가 연금을 개시를 하게 된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아내분은 10년간 30만 원을 냈지만 65세부터는 평생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장수를 하게 되면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도 많은 34만 원을 평생 받게 되는 그러한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렸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노후에 65세부터 예상할 수 있는 지금 연금액은 국민연금액이 176만 원 그리고 아내분의 퇴직연금 계산했을 때 5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준비드렸던 개인연금으로 34만 원에서 260만 원의 연금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소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소득 대비 40%가 아직 안 되거든요. 네네. 아까 50%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현재 260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지만 추후에 아이들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그동안 아이들 앞으로 들어갔던 교육비를 연금 준비금으로 활용을 해서 350만 원의 연금을 목표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소득 대비 소득 대체율 50% 정도 되는 연금이 됩니다. 나중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주택연금도 고려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상담을 처음 할 때는 막연했던 노후가 답답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걱정보다는 어느 정도 목표를 삼고 준비하는 방향이 잡혀서 다소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저 보증 이율이 되는 상품으로 연금을 준비했다. 그래서 낸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매달 받게 된다. 이런 상품을 지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7% 정도 최저 보증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 들으시면서 그럼 나도 지금 최저 보증이 되는 그런 이율 상품들 좀 알아보고 싶은데 혹시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이 최저보증 연금 상품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과거의 개인연금 상품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오롯이 받을 수가 있어야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사망 시까지 내가 준비해 놓은 보증받은 그 연금액을 오롯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나 내가 그렇게 해서 많은 금액을 보증을 받았는데 중간에 내가 일찍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기 때문에 못 받은 보증되는 그 연금액은 오롯이 유가족에게 돌아갑니다. 못 받은 금액은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신형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뭐 10년 동안 나눠받겠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사망 시까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2025년은 연금을 준비하는 해로 만들어보자. 둘째. 연금 준비 부담은 생활비 10%를 절약으로 시작해보자. 네, 오늘 함께한 윤명원 전문가, 정원창 전문가 두 분에게 즉각적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릴게요.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